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학생, 학부모들마다 교복 얘기가 무성합니다. 우선 비싸다. 왜 이리 비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정부가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학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일부 업체들의 이 꼼수 영업으로 이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영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교복하면은 저야 이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입을 수 있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중에 이 교복을 입는 학교 얼마나 됩니까? 현재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5,000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96%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96%요. 네. 근데 교복값이 점점 비싸져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학교가 직접 업체를 한 곳을 선정해서 이제 교복값을 좀 그렇게 치솟는 걸 방지하는 대책을 내놔서 그렇게 시행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공동구매 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네. 발전해서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탄생한 건데요. 2015년도부터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학교 주간 구매 제도로 학교를 통해서 구매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당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거죠. 네, 현재 네. 학교 하나당 선정을 하지만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려있기라던가 뭐 그런 장터 구입하는 학생들한테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의무로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교복을 사게끔 이렇게 네,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교복을 구매하게 했더니 그 이전보다 교복값이 얼마나 더 내려간 겁니까? 예, 2014년도 대비해서 개별 구매 평균 가격은 약 25만 원대였고 네. 그다음에 공동 구매는 약 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개별 구매 가격의 한 그 34% 그리고 공동 구매 가격의 약 16% 정도 인하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네요. 가격 인하의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학교가 지정한 업체에서 파는 교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업체들이 꼼수를 부려서 학생들에게 더 싼 값에 교복을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 중학교 입학식장, 학교 입찰에서 선정된 교복 업체가 있지만 신입생 절반은 다른 업체의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뭐 여기를 가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이 갔습니다. 한 교복업체가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낙찰업체보다 자사 제품이 더 싸고 예쁘다고 홍보하면서 교복 물려입기를 학교에 신청하면 개별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개별 구입자가 많아질수록 낙찰된 업체는 손해를 본다는 건데요. 이 교복업체는 판매업체로 선정됐지만 신입생 정원의 40% 정도만 구매해서 재고가 잔뜩 쌓였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뒤 학생 빼내기를 막기 위해선 구매 물량을 확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학교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꼼수, 다른 업체들의 이런 꼼수 영업 실태. 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 간의 편차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적으로 보면은 지역 간의 큰 차이는 나고 있지만 학교 주간 구매 제도에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학교를 통해서 제도 구매를 했는데 저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것을 보면은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뭐 품질 비하, 비방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개별 구매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편법 유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낮게 구매를 유도하는데 그 낮게 구매 가격은 높게 책정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들어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게 지정된 업체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정된 업체보다 더 싸게 해준다는 그리고 질도 나쁘지 않은 교복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싼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또 문제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업체들을 통해서 그 대형 브랜드 업체나 그런 데에서 비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학교 주간 구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 현황이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꼭 품질을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단계 그 품질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 그 최저가 가격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이 대책으로 이제 개선책으로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신입생이 이제 일단 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시작을 해 가지고 아예 하복서부터 입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수요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하면 좀 손해가 그렇죠. 덜 나지 네. 않을까요? 네, 이번 공정위 업체는 그 낙찰업체를 그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나타난 그 제한된 취지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낙찰업체들이 많이 그 학교에서는 낙찰을 선정을 하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게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팔 대로 그 업체가 이건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되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품질이나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향 편준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제 저가 그렇게 품질이 나쁘다고는 그 업체하고 다른 그 개별 구매 업체하고 품질이 많이 나쁜지는 아직 연구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교복들 보면 참 다양하죠. 색깔도 다양하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데 예전에 교복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년대 처음 이제 교복이 도입됐는데요. 교복의 변천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커다란 옷깃에 발목 가까이 내려오는 치마, 1950년대 여학생 교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지 교복도 있었지만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남학생들의 교복은 각 잡힌 교모와 목까지 단추를 잠근 옷깃이 없는 윗도리가 특징인데요. 당시 교복은 시도별로 같은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개혁과 개당의 새 시대를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복장이 자율에 맡겨졌으며 하지만 1981년 교복 자율화 조치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은 잠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색상과 교복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90년대 들어 교복 광고에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고가, 선정성 논란 등이 일면서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변천사 보니까 참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공정에서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뭡니까? 예, 우선은 교육부에서 2013년도 7월에 발표했을 때 교복 표준 디자인 제도가 그거를 이제 개선 방안으로 내놨었던 건이었었고요. 교복 제품이 이제 좋으려면은 가격 품질 경쟁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교복이 좀 더 품질이 좋고 소비자 만족도 높은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참여자를 높여야 되는데요. 현재 그 교복 시스템이 그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품종 그 소량 생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량 생산 체제로 돌리면은 오히려 사업자도 많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가격 품질 경쟁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네. 근데 그런데 이제 표준 디자인 하면은 이게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학교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성도 좋지만 다양성이 이 확보가 되는 대신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곤란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만 품질이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교복 디자인이 후퇴된다라는 거는 좀 의도가 확대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해서 뭐 이제 오류 범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교복이라는 게 개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단체복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들 불만 중에 이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학교에서 뭐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선생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10만 원 넘는 체육복도 있고요. 뭐 대체로 5만 원 이상인 너무 학교들이 비싸네요. 많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나오는 제품 학교에서 하는 체육복이나 그런 것도 가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권투의 대스타였죠. 전 세계 챔피언 최용수 선수가 은퇴한 지 13년 만에 다시 사각의 링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40대 중반 나이에 글러브를 다시 끼고 프로 무대에 서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최 선수는 40, 50대 중년 팬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도전은 언제 하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